자, 오늘은 아이들의 뇌발달에서 신경 가소성으로 최적의 신경망을 구성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아이의 뇌는 고정된 컴퓨터가 아니죠. 경험하는 대로 구조와 그 지도가 바뀌는 말랑말랑한 점토와 같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부모가 아이들하고 놀아줘야 되는지, 놀이에 대한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놀이와 신경 가소성에 대한 연계, 관계성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부모가 아이와 어떻게 놀아주고 어떤 말을 건네주냐에 따라서 아이의 뇌의 설계도 그 자체가 달라진다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신경 가소성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리해 볼게요. 일단 신경 가소성은 뇌를 구성하는 신경세포, 뉴런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연결망이 외부 자극이라든지 어떤 환경, 그리고 다양한 경험에 의해서 스스로 구조와 어떤 기능들을 변화시키는 성질을 우리는 신경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뇌는 쓰는 대로 변한다 라는 법칙입니다. 어른들의 뇌도 가소성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뇌, 특히나 영유아 시기부터 학령기까지 사이의 아이들은요, 인생에서 신경 가소성이 가장 폭발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최적의 신경망을 구성한다라는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아이가 태어날 때 뇌는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냅스를 만들어둬요. 숲에 풀과 나무 이런 것들이 막 마구 엉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라나서 있는 상태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그러면 최적의 신경망을 구성한다. 그것을 만든다라는 건 두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가장 효율적인 뇌의 고속도로를 뚫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아이의 뇌에 최적의 고속도로를 뚫어줍니다. 이 말이 최적의 신경망을 구성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자주 쓰는 길은 고속도로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왜? 고속도로는 우리가 여러분들 고속도로 생각해 보시면 넓고요. 그리고 막혀도 어쨌든 쭉 따라가는 길들이 잘 닦여 있죠. 그리고 다른 국도나 작은 지방도에 비해서 넓습니다. 자, 이걸 우리 뇌에 연결시켜서 본다면 아이의 어떤 특정한 행동이라든지 또 특정한 감정들 이런 것들을 아이가 자주 느끼게 되면 그와 관련된 신경세포들이 그 사이의 연결선이 훨씬 더 점점 두꺼워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두꺼워지고 자주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 위로 자극이 훨씬 더 빠르게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물질들이 그걸 감싸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그걸 우리는 뭐 수초화라고도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 고속도로가 생겨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부모가 우리가 앞에서 놀이를 할 때 과정을 칭찬해 준다 그랬잖아요. 과정의 중심으로 칭찬을 자꾸자꾸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그 경험이 자주자주 되니까, 와, 내가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니까 엄마가 정말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그걸 반복해서 경험하는 것. 그런데 실패해도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라는 어떤 감정을 경험한다. 회복 탄력성을 경험하고 뇌의 튼튼한 고속도로처럼 그런 탄력적인 마음들이 깔리게 된다라고 의미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하나는 자주 써서 생겨난 길이잖아요. 두 번째는 안 쓰는 길은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안 쓰는 길은 정리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신경과학 이야기에서는요. 가지치기라고 합니다. 자, 그 말은 앞에서 자주 쓰는 거에 대한 반대로 오랫동안 쓰지 않은 그 연결선들은 아, 이 길은 내가 지금 필요 없나 봐. 그러면
스스로가 잘라내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시냅스 가지치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네, 불필요한 에너지를 줄여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주 쓰는 그 회로로 나의 에너지, 뇌의 자원들을 집중하기에 좋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영유아 시기에 초등 아동기까지 반복과 강화를 통해서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주게 돼요. 안 쓰는 길은 어떻게 된다? 가지치기에서 정리하게 된다. 그럼 우리는,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죠? 그 고속도로를 만드는 과정 중에 아이에게 긍정적이고 훨씬 더 뇌의 발달을 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것들을 만들어주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부모의 역할이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정리할 내용은 왜 부모의 놀이가 신경 가소성하고 연결이 될까요? 네, 그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아이의 뇌가 어떤 신경망을 최적으로 선택할지는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부모의 상호작용이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부모하고 상호작용할 때 어떻게 상호작용하라? 아이들은 무언가 배우고 경험을 놀이를 통해서 할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그게 아이들한테 긍정적인 동기부여의 기회가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놀이를 하라고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었나요? 맞아요. 자기 주도적 놀이를 할 때 이 신경망은 최적화된다. 그리고 이 자기주도적 놀이를 할 때 어떻게 긍정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통한 자극을 받고 그 속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자기조절 능력도 생기고 문제 해결 능력도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자기주도적이지 않을 때 지시하거나 통제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런 놀이 활동을 통해서는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기회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그 회로가 가지치기 당해요.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자기 조절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던 문제 해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당해져서 훨씬 더 약해져서 아이는 피하거나 안 하려고 하거나 또는 눈치 보거나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동안에 뭐가 생길까요? 불안의 뇌. 이 불안의 뇌는 아이의 전두엽보다 편도체의 중심으로 훨씬 더 두껍게 생기기 때문에 훨씬 감정적으로 일렁이는 안정되지 않은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불안하고 안정적이지 않은 것은 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서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 네, 아이들의 놀이를 통해서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아이들의 뇌의 최적의 신경망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